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DJ 박수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희생과 용기를 드리고 또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참 뜻깊은 달인데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이런 평화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영주가 좋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명사초대석과 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톡톡 생활 안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는 2025년 영주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위원회 소속 내외부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주시는 문제 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영주시를 목표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참여와 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2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는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사안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고 이에 따른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적극행정 확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재훈 권한대행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실천 문화가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2025 문화인 영주 365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주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문화 동아리와 커뮤니티, 소모임 등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식으로 재단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유형 27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문학, 음악, 미술, 공예,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과 지역 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시민 주도의 문화 프로그램이 연중 내내 영주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는 SNS를 통해 공유하고 오는 11월에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과 공유회를 문화축제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 문화인 영주 365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철도공사 및 영주시와 협력해 영주댐과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새 기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물결 따라 철길 따라 힐링 영주댐이라는 이름의 KTX 연계,
당일 여행 패키지를 공동 운영합니다. 이번 상품은 영주댐과 부석사, 선비세상, 재래시장 등 영주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돼 한국철도공사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KTX 운임 50% 할인과 선비세상 입장료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여행 상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댐 주변 생태 자원과 철도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했고 그 결과 영주댐과 영주시가 이번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용객들에게는 영주 사과로 만든 기념품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품권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지자체가 함께한 협업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친수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생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통 안전,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소홀해지기 참 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또 안전한 보행을 책임질 꿀팁 대방출. 오늘은 영주경찰서의 교통관리계 유혜경 경감님과 함께 톡톡 생활안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주가 좋아의 청취자 여러분과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며 영주 선비마을, 선비9월 마을교사로 위촉되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 적성 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 기부하고 있고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문 강사 겸 경찰청 동료 강사, 화보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감 유혜경입니다. 와,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으시네요. 이곳 네. 영주에 오기 전에는 네. 중앙경찰학교에도 오. 5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게 네. 지금 2년인가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화보 촬영도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대단한. 라이브에도 출연을 했는데 네네. 다 편집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편집 없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주 모델 좋습니다, 오늘. 경감님.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경찰서에서 요즘 여러 가지 캠페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네.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네. 시기별 네. 대상, 고령자, 어린이 그런 시기별 대상으로 네. 이 맞춤형 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매월 1회 정문 앞에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찰서 우리 교통과와 그 교통과 직원들하고 또 녹색 어머니회 그리고 모범 운전자 이분들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리고도 수시로 노인정 같은데 네. 찾아가서 네.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교통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교통사고는 종종 우리가 나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요. 안전벨트를 네. 요즘 안전벨트가 너무 생활화됐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또 간혹 안전벨트를 또 불편하다고 안 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또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안전 헬멧 이런 것들 안 쓴다든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 다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너무 안전벨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가시는 분들, 네. 특히 노인 어르신들, 정말 위험한데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 안전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떤 법규 위반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이럴 때는 어떤 벌칙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네, 차량 같으면은 네, 이 안전벨트가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전벨트를 하시더라도 네, 이 또 답답하다고 겨드랑이 쪽으로 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겪어보니까 이 앞유리 위에 이 뻥 뚫리거나 동그랗게 퍼진 그런 차량 있잖아요. 유리가. 예, 있죠. 그 차는 100% 안전벨트를 하더라도 여기에 걸었거나 안 했거나 네. 사망입니다.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유리가 뻥 뚫릴 때 여기를 해도 네. 허리만 하면은 몸이 이까지 갑니다. 그럼 유리에 박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하더라도 겨드랑이에 하는 거는 절대 하나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 기본이 또 오토바이는 기본이 헬멧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머리만 살면은 온몸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네. 이 두뇌가 살아있어야 뇌가 저게 안 되면은 활동을 못 하면은 몸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헬멧이 또 기본이고. 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른들, 노인들, 네. 육교를 건너자니 힘들고 네. 횡단보도 가자니까 그 역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역시도 힘들대요. 특히 또 이렇게 야간에 그렇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사 짓고 이제 농로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고, 네. 뿐만 아니라 뭐 도로도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앞 도로예요.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람들도 그냥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도 과언할 정도로 그런 구별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주의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야간에는 네. 검은색 계통, 네. 어두우니까 그런 옷은 절대 입고 다녀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무단횡단하면 더 위험하겠죠? 네. 그리고 특히 또 비가 올 때, 비 올 때도 그렇고, 시골은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펴야 되는데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한쪽만 보고 간다는 거. 네.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고 간다는 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만 손 들고 건너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좌우를 보면서 그렇게 건너주십사 부탁하고 싶고요. 무단으로 그렇게 보행하면은 정말 그거는 기가 정말 막힙니다. 대단하게 위험한 사실입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보복 운전이라고 하나요? 보복 운전? 그 이전에 네. 제가 비 오거나 뭐 할 때 또 네. 사망 사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뭘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보여줄 게 좀 있어요. 네. 많이 경찰 예산으로 네. 많이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요것도 야광이거든요. 그러네요. 야광. 이게 지팡이도 지팡이예요? 되면서 어른들한테 맞춰가지고 맞춤형이에요. 키에 맞춰가지고 지팡이도 하면서 이게 야광이니까 네. 또 밤에 이게 비춰져가지고 사고 예방도 네,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네. 밤에 보행하실 때는 이런 야광 지팡이가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야광 조끼도 있어요. 야광 조끼. 네. 그 외에도 네. 또 가지셨어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이건 이 뭔가요? 캐릭터가 네. 요즘 애기들이 좋아한다면서요. 밴드예요? 밴드입니다. 어머. 방수 밴드인데 네. 애들 찾아갈 때는 맞춤형
요런 걸 가져가고 아, 어른들 네. 찾아갈 땐 요런 걸 또 가져가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라도 주면서 아, 해달라 네. 해야 도움이 됩니다. 네, 캐릭터도 있어요. 아, 이거 볼펜. 요거는 가방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장 볼 때 장보기. 늘 그런 게 아쉽잖아요. 봉지도 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참. 요런 걸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영주경찰서에서 것도, 네, 이런 네, 홍보 물품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요런 쿨토시 토시. 네 이 토시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어떻게? 팔에. 팔에 음. 이것도 야광이니까 밤에. 응. 팔토시를 밤에 이래서 자전거 타시는 다니실 분이 때. 해도 되고 아, 예, 좋습니다. 이거 요런 정말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에. 응. 잘 안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팔토시. 예, 요런 거는 좋습니다. 또 안전운전 음. 뭐 경운기 같은데 뒤편에 네. 붙이거나 하면은 안전운전. 이게 또 야광이에요. 야광. 그래서 추돌할 그 위험을 미리 막는 거죠.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서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민원실 아니면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 교통계 아, 예. 오셔도 되고 요거는 헬멧인데 헬멧. 오토바이 헬멧인데 네. 이것도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요? 예, 와. 사망사고 예방 차원에서 네. 어른들 안 하면은 멋지다. 야. 네, 어르신들한테 이거 정말 필요한 줍니다. 건데. 네. 네, 헬멧. 네, 헬멧까지 무료로. 야. 여러분,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멋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 물품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예, 필요하시면 또 영주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네. 예, 경찰서 민원실, 민원실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파출소. 파출소 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준비를 또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 운전이라고 하죠. 보복 운전을 네. 시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복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처벌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처벌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보복 운전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보복 운전, 위협 운전, 난폭 운전, 위험 운전 등 이거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형사 입건 사항입니다. 그만큼 중하게 다룹니다. 면허도 취소되고요. 네, 앞으로는 면허를 못 따죠. 그리고 이 죄가 중하니까 그에 따른 벌금도 세겠죠. 그리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참 좀 위험한 그게 이런 모든 도전을 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보복운전이니 위협운전이니 뒤에서 쌍라이트 킨다고 급정거하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열받아서 서로 요즘 대고 싸우고. 같은 이렇게 불쾌 지수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괜히 욱하는 마음에서 네. 그런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복 운전은 또 이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감님 또 요즘에 이러한 그 법규 위반과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암행순찰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요즘 또 강화됐나요? 네. 어떻습니까? 암행순찰은 네. 그 경찰청 소관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죠. 네. 경북 경찰청을 예를 들면 안동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예천도 갔다가 안동도 갔다가 또 뭐 영주도 갔다가 봉화도 갔다가 어디든지 갑니다. 가는데 이 암행순찰이 뭐냐면은 네. 이 노출 차량과 비노출 차량이 있어요. 노출 차량과 비노출 차량. 노출 차량이 뭐냐면은 네. 누가 봐도 경찰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노출 차량. 네. 그러니까 마크도 있고 네. 시그널도 있고 네. 이래서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노출. 네. 비노출은 일반 자가용이나 봉고나 누가 봐도 민간인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차량. 어머. 그게 요즘에는- 암행. 오. 암행의사 출도였는데 암행의사가 출도하고 마패를 들이대기 전까지는 모르네요. 거지꼴로 해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일반 차량인지, 그래서 암행이죠. 순찰 차량인지 전혀 네.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요즘엔 또 그렇게까지 하는군요. 이 암행 순찰차는 네. 다니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걸 잡는 것도 있고 네. 또 과속까지 잡아냅니다.
과속 카메라가 안에 내장돼 있어서 뒤따라가면서 앞차가 몇 킬로 과속하는 오버하는 걸 잡아내요. 그래서 이 암행 순찰로 이 잡아낸 거는 이 과태료 딱지라 하죠. 네. 딱지가 날아오는 사전 고지서를 받아보면은 네. Z가 1년 번호 앞에 Z가 있어요. 그거는 암행 차량에 걸린 겁니다. 아, 그렇게 또 구별할 네. 수 있군요. 네네. 암행 차량과 또 순찰 네. 차량. 그렇죠. 아, 차이가 있군요. 예, 예. 그러면은 범칙금도 다른가요? 범칙금 같습니다. 같아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운전자들은 경찰 차량만 보면은 경찰차가 있구나. 아, 저기는 그 카메라가 있는 곳이다. 이런 그렇죠. 걸 우리가 다 구별을 알죠.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구별이 안 되는군요. 예. 예? 우리도 걸립니다. 아, 걸려요? 경찰들도 잘 아니, 모르군요. 그분이 네. 암행차인지 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 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액놀이 이렇게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단속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서로가 물고 물리고 뭐 이런 것보다 네. 경찰이나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어떤 건지, 그다음에 공익제보가 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유형의 신고가 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보면은 안전신문고 앱이란 게 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요. 음, 그걸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신고한 절차대로 자기가 뭐 차량 번호, 그 다음에 위반 일시, 장소, 네. 위반 내용, 그러고 동영상 있죠. 블랙박스. 네. 동영상을 첨부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보통 신고를 이 예전에 뭐 스마트 국민제보 또 국민신문고 여러 가지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던 걸 지금 안전신문고로 통합했거든요. 아, 통합됐군요. 네네. 네. 근데 아직도 모르시고 국민신문고로 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국민신문고로 하시면은 제가 처리를 못 해드리니까 그 이관됐다고 안내문구를 넣어줘요. 아, 예. 그리고 연락 오면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안전신문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공익제보의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안전신문고로 처리가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신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신고가 되면은 네. 그걸 제가 이제 분석을 하죠. 네. 우리 경찰관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위반 사실이 맞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차량 번호가 정확한지 그리고 또 위반 내용이 확실한지 상대 운전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담당자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안전벨트도 물론 중요한데 카메라가 이렇게 안에 이제 보통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카메라 찍혔다 안 찍혔다 뭐 이런 것들을 뭘 보고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에 실제 카메라가 있다 아니야 저거 비어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혹시 제가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에요. 아, 그렇죠. 저는 평소에 네. 잘 몰라요. 카메라가 있으면은 저 카메라가 있구나. 사실 카메라가 있건 없건 그 속도를 준수해야 되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스쿨존 말씀했잖아요. 네.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카메라가 있고 반대편에서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같은 길이라도 카메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그게 일방 통행길이 있고 네. 그게 구분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돼 있는 데도 있고 한쪽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보시면은 이 둥그런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네. 일방 통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X 돼 있고 뭐 이런 표시가 있어요. 네. 일반 운전자들은 그걸 잘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가도 되는가 싶어서 가는데 보면은
일방통행 역주행입니다. 그래서 지시 위반으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은 네. 신호 지시 위반에 제5조로 해가지고 13만 원입니다. 네, 범칙이 저도 대단하군요. 몇 번 냈습니다. 초행길에 모르는 데 가면요.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몇 번 찍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13만 원이니까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네. 무조건 그 기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운전하는 운전자는 하여튼 운전 속도를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요. 네. 자, 또 한 가지 또 다음 여쭤볼 문제가 질문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그 애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평소에 운전자분들에게 네.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꼭 지켜라 하는 게 있을까요? 운전자분들한테 네. 지켜라 하는 거는 네. 저는- 물론 안전벨트. 아니요. 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네. 누가 뭐라 해도 해서는 안 되고 네. 그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남의 가정을 참 파멸로 가는 거죠. 파멸로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 1대1도 아니고 그래서 음주운전만큼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역시도 경찰관들은 회식을 한다. 네. 그러면 차를 전부 다 두고 옵니다. 아예. 왜? 차를 가지고 가면은 현장에 가서 술을 몇 잔 하고는 본인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네. 차를 집에 두고 오랍니다. 네. 안 두고 오면은 만일에 누군가가 음주를 했다면은 차를 가져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징계감입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절대적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은 한 잔밖에 안 마셨어. 나는 괜찮아. 그렇죠. 이런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통 안전을 좀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보가 정말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무분별한 신고가 오히려 또 이게 부작용을 낳는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은 올바른 신고 문화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사실 공익제보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인데 네. 이 공익제보를 통해 우리 올바른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를 말하는데요. 이 사회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역지사지하는 마음, 입장을 바꾸자. 운전자는 보행자는 운전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도 이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감님 말씀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서 네. 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경감님께서 좀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손으로 딱 꼽을게요. 네. 음주운전. 절대 금지. 네.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네. 해서도 안 되고 네. 할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띠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모가 기본이고요.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 금지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요게 기본이고 이 모두가 정착되려면은 영주 시민분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이 자리 잡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는 우리 영주경찰서 윤태영 서장님 이하 네. 전 직원들, 작게는 우리 교통과가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안전수칙
음주운전을 절대 안 된다. 네. 음주운전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안전벨트 반드시 해야 될 것, 또 안전모 말씀하셨고요. 네. 무단횡단 정말 위험하죠. 네. 무단횡단 하지 않기. 또 한 가지 끝으로 기초 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정말 잘 염두하셔서 안전한 교통, 안전한 운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경감님 바쁘신 가운데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 교통문화가 좀 발전이 될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아무리 바빠도 10번이고 20번이고 저 올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경감님. 네. 저도 많이 도움이 돼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네. 입장이 됐네요. 저도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네.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겠구나. 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네,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맞습니다. 항상 염두하고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유혜경 경감님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경감님 또 바쁘신 가운데도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사주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사회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분 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사실 영주가 지금 사실은 조금은 이제 침체되어 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될 수 있으면은 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이 대담을 하다가 보면은 또 영주 활성화, 또 영주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 협의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주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주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 무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회장 영주시 협의회장님으로 계셨는데 여기 임기가 보통 한 번 하시면 몇 년이죠? 2년씩입니다. 2년씩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 협의회장을 2번 하셨죠? 예. 그럼 연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년 하신 겁니까? 16기, 17기,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 이 통일자문회의는 이 대략적인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 예. 직속 자문기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라고 합니까? 그건 대통령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창립한 지가 오래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도에 통일주체 대의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칭이 조금 바뀌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통일주체 대의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 대통령도 그렇죠. 뽑고 하던 그런 선출직 모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직선제로 바뀌고,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출을 하는 권한이 없어지고 하니까, 없앨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걸 예. 그 발전시켜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뭐 기회 나오셨으니까 이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아마 그거 거친 지가 이러고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기억이 좀 잘 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말씀 그 글자 그대로 평화통일을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게 헌법 기관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지역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 통일의 홍보 같은 것을 지방에 그 전파하고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계몽하고 그리고 좋은 점이 있는 거는 대통령이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어떤 전략적인 계획안이 있어서 내려 업무를 주시면 지역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전국적으로 대의원 수가 국내에 한 17,000명, 예. 예. 그 외국에 각국에서 한 4,000명. 그럼 해외에도 해외도 있습니다. 예, 조직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그러면 1년에 뭐 정기적으로 뭐 회합이라든가 뭐 모임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창립할 때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에 이제 큰 체육관, 올림픽 체육관 이런 데서 전 회원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치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에도, 이제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를 또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도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하고, 또 이 지역에서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시의원, 도의원은 제가 할 때는 당연직으로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의 기관단체장분들, 좋은 분들을 꼭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야만 여기에 이제 회원으로 추천받은 자만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을 받고 그런 네. 입장입니다. 예. 그럼 영주시는 그럼 영주시 협의회는 회원이 한 몇 명쯤 돼요? 예, 시도의원이 이제 그 합해가지고 한 17명, 17명. 그 정도 되고, 또 그 이외 기관단체, 또 장님들, 뭐 지역사회에 활동하시고, 또 국가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8분, 예. 이 정도에서 한 45, 6명 정도가 같이 우리 그렇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주여성협의회장이 네. 그걸 하시고, 네. 예.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 민족의 사실은 뭐 영원한 숙제가 숙제고 영원히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어떤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생기면은 그 정치적인 이 변형을 거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제 구조원이 지금까지 뭐 한 40년 이상 내려온 셈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이제 소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우리 참 민족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원이 통일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좀 꺼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우리 정치 얘기는 사실은 제가 대수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새누리당 영주시 당원협의회 총괄 부위원장. 예.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도 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정 회장님이 또, 어쨌든 영주 그 정당 활동을 또
중수적으로 많이 해오신 거고,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주의 어떤 뭐 선거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혹시 뭐 아무 말씀이나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참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돼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참 당선하셔가지고 취임까지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좀 허탈하고 좀 너무 허무한 그런 기분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당선자가 참 대통령이 국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뭐 참, 우리 정치 얘기는 뭐 될 수 있으면 네, 뭐 안 그렇죠. 하려고 합니다만 선거에서 뭐 참 말을 저절로 이래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훌륭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좀 잘 서민을 위해서 또 참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당에 기여하면서 저는 장윤석 삼선 의원 할 때 거기에 또 좀 관여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지역의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초선, 재선, 삼선 이래 되면은 뭔가 좀 경륜이 충분해야 뭐 예산도 확보하기가 좋고 또 돌아가는 국가에 대한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또 뭐 참 예산을 가져와 영주 발전을 좀 시킨다든가 또 다른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꾸 영주는 요즘 와서 초선마다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나무가 참 과일 달리는 열매 달리는 나무가 뭐 크기도 전에 또 바뀌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 부분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아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설령 과거는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분들하고 이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정파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으면은 그분들이 잘하도록 좀 성원도 해주고 기다려도 보고 해주는 게 국민들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 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도 이렇게 보면 뭐 그게 꼭 정밀하지는 않지만은 그 지역에 다선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국회에서는 이제 다선이냐 아니냐 초선이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시세말을 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다선 의원을 좀 배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도 보면 괜찮은 의원 같은 경우 4선까지 하셨고 맞습니다. 사실 그분은 영주의 발전에 참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중의 해자가 되고 지금 방금 했습니다만 장모 의원님도 3선까지 하셨으니까 그분 예결위원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그때 많이 보필한 걸로 아는데 그분이 해놓은 일이 꽤 여러 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이쪽에 의료가 모든 게 참말로 좀 부족했습니다. 좀 아프고 좀 저거 하면 안동 가고 또 대구 가야 되고 또 서울 가야 되고 이랬습니다만은 적십자병원을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유치해가지고 우리 영주 시민은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또 보면은 중앙선 지하철 복선화를 그분이 계실 때 힘을 써가지고 해놓으셔서 요즘 서울역까지 가는데 기차역까지 영주역까지 택시 잠깐 타면 서울 갑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참 애써서 그게 다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또 참 부석의 마구령 터널, 삼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그게 어려운 터널을
장 의원이 계실 때 그렇죠. 그 참 예, 예. 가능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공연면에 또 산림치유원 예, 그것도 참 그렇죠. 현대의학으로 안 예. 되는 걸 예. 치유하면은 나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야, 많습니다. 또 이 협회 또 그 시민운동장에 가면은 그게 그 복싱체육관도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복싱체육관 연습장이 서울에 있어 경기도에 있어야 될 텐데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 지역도 다선 의원을 절대적으로 키워야만 그렇죠. 예, 지역의 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예. 사실 이 중앙선이 지금 그러면 KTX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복선화가 사실은 예. 필수이었거든요. 예, 예. 최초에 이제 복선화 시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게 물론 이건 어떤 장윤석 의원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능력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삼선이 밑바탕 됐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예. 그때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제 그 뒤로 자꾸 4년만 하면 또 교체가 되고 하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좀, 한 번이 되면 좀 다선될 때까지 예. 묵묵히 또 시민들이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장님이 사실은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공석이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석 상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혹시 우리 정 회장님 이쪽으로 경력이 많으시니까 네. 다음 시장은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사견으로 그냥 관계 없습니다. 혹시 생각이 계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갑자기 이렇게 또 물어주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건데 첫째는 이번에도 전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그래도 도덕성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참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또 경륜이 좀 있어서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영주를 또 좀 잘 알고 구석구석이 잘 알고 또 영주에 있는 모든 인맥들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분들이라면은 참 존경받고 또 좀 우리 영주 시정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예, 딱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네. 사실 영주 지금 경기가 지금 좋다고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주의 어떤 경기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냥 이게 아무 기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우리가 첫째는 이제 경기 활성화를 하자면은 영주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 이제 문화의 거리입니다. 네. 문화의 거리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조금 문화의 거리인데 문화의 거리만 했지 문화의 거리의 뜻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문화적인 행사를 1년에 두세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선비 세상을 하든지, 선비 놀이를 하든지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람이 모이자니까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주차가 제일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 것이 좀 해결되고 했으면은, 영주가 좀, 발전하는데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곧 또 새로운 모델링을 좀 한답니다.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좀 잘해가지고 거기서 축제도 좀 자주 열고 해서 또 외부의 사람들이 영주의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축제를 하는 게 볼 것이 있더라. 흥미가 있다. 우리도 좀 가보자. 안동서도 좀 올라오고 쉽게 제천서도 좀 그렇죠. 오고 태백서도 좀 나오고
예, 울진도 좀 구경 오고 이렇게 덕후가 되고 오고 가고 했으면은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명동거리에 이제 우리 같은 그 재미있는 행사가 정식으로 열린다. 예. 그럼 그걸 보러 오고. 예. 그럼 또 뭐 이건 너무 참 초보적인 거지만은 사실 명동거리 같은 데는요. 저도 그 차를 가지고 차를 뭐 세워놓을 데도 없고. 예. 그래서 뭐 이게 제 수상의 개인 생각인데. 예. 그 명동거리 보면 그 뭐 대원 모텔도 있고. 네. 그 뒤로는 제가 알긴 공터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명동거리에 도움이 되도록 뭐 주차 타워를 하나 예. 만든다든가. 예. 그러면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거 들어가지고 예. 주차를 하고 또 그래서 예, 안 그러면 뭐 크게 나누면은 사실은 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여태 시장도 고심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좀 영주시에서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실지는 몰라도 좀 특단의 조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잠깐 그 우리 회장님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고 또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또 풍부한 경력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네. 이 사회 지도자, 영주의 지도자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영주 시민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우리 후학들한테 좀 당부의 말이 계시면 뭐 엉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영주에서 올해 이렇게 뭐 느낀 바를 본다면은 전에 그 영주에 그 SK 배터리 공장이 예, 그 상주로 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게 왜 갔겠습니까? 그 기득권, 땅 지주 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너무나 그것을 보상이라 그럴까요? 뭐 이걸 네. 너무 크게 잡는 바람에 SK가 그렇죠. 그리 예. 가고 또 지금 뭐 영주에 등기로는 그 골프장 예. 이것도 지금 그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아, 빨리 오지를 못하고 외지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유일하게 영주에 골프장이 없습니다. 아, 예. 예, 다른 데는 다 있고 있는데 그 기득권자가 너무 네. 기대 심리가 커가지고 예. 예, 이 오지를 못하고 이렇고 지금 영주시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산업단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지금 뭐 그렇죠. 해결이 잘 안 돼서 이런 걸 봤을 때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참 그래도 다 자리 잡고 계시는 좋은 분들이 저거는 적절한 선에서 예. 또 영주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영주 대계를 위해 영주 발전을 위해서는 예. 어느 정도 좀 그렇죠. 넓은 아량으로 예. 이거를 해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 영주 국가 산단을 시작한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실천에 옮기고 뭐 이런 게 이제 꽤 됐는데 네. 예, 사실은 이 국가 산단 처음에 할 때 영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했습니까? 그런 그렇죠. 예, 예. 예. 뭐 하게 되면은 무슨 뭐 몇만 명이 더 생기고 저쩌고 하면서 참 영주 시민들의 그 기대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이 관련되는 분이 보시면은 그게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협조를 잘 안 돼요. 예. 제시하는 가격에 하는데 거기서 몇몇 분이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의 지도자라는 분이 끼어 있다는 거는 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좀 통 큰 양보가 있기를 이게 제가 부탁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참 시간이 좀 있었으면 뭐 얘기 저희 좀 더 해보겠는데 예.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혹시 시민들한테라든가 예. 하실 청취자한테 하실 말씀 그래서 있으시면. 제가 뭐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작년도에 영주에 인구가 출생한 것은 예. 305명인가 아, 이렇게 예. 안 되고요. 돌아가시고 예. 떠나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된답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인구 소멸 도시로 그럴 가고 수밖에 있는 없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 또 시에서나 모든 지도자분들이 이 모든 것을 많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구 출산 대비도 정말 좀 과감하게 해야 되고 인구 증대를 유입하는데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예. 영주가 이제 한 10만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교부세도 제대로 이제는 전에 같이 받을 수 없다 예. 이런 현상이 오니까 영주를 정말로 이제는 소멸도시라든가 또 낙후된 이런 그 도시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들 또 기득권 가지신 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쪽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이 무너지는 것을 감안해서 영주를 살려놓아도 또 나중에 가면 그렇죠. 그것이 그만한 그렇죠. 가치를 예.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간곡히 참 영주를 좀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또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아유, 정 회장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영주에 소위 말해서 좀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 양보 좀 하십시오. 그거 내 거라 그래가지고 웅크러지고 계시면은 결국은 그게 주위의 것이 다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내가 지고 있는 것만 그게 황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이 영주 발전을 위해서 적극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정 회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실장님들 마지막 하지 말고 남기십니까? 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영주 시민 여러분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더욱 건강해지시고 저희 알프스 포럼도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전국에 좋은 명승지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정준영 회장님 모시고 사실 시간이 많으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우리 다음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우,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편집 강대진, 진행의 박수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